천개의 감정, 만개의 표정 전시가 진행되는 당산 생각의 벙커의 1호실에는 김유나 작가의 도자 작업, 비디오 작업, 문학이 결합된 프로젝트형 전시 남이 전시되고 있다. 이 1호실의 여러 작품 중 우선 언뜻 보면 마치 산의 형상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천상의 귀를 향해 두 손을 합장하고 있는 듯한 형상의 도자 작품을 먼저 살펴보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상정하며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고 하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소망한다. 그 기도에 담은 욕망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지의 형상이라는 거울을 만들어낸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의 결과가 아니던가. 사회 구성원들은 저마다의 붉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서로 이를 조화시켜 사회가 평화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결국 피라미드와 같은 안정된 질서를 욕망하기 때문인지 묘하게 사각뿔의 피라미드의 형상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두 도자 작품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면 단순한 피라미드 형상이 아니다. 바로 양옆으로 솟아나는 또 다른 합장하는 손들 때문이다. 이 형상은 우리 사회의 어떤 욕망을 비추는 거울일까? 최근에 소설 남을 출간한 김유나 작가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20분가량의 비디오 아트를 선보였다. 소설에서 여성처럼 아름다운 남성이라는 다소 낯선 틀 밖의 인물의 등장으로 조용했던 마을의 주민들이 제각각 자신들의 연약함을 시험당하고 은폐해왔던 어두운 욕망들이 들추어지는 다채롭고 파격적인 설정이 전개된다. 분명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질서가 필요한데 하지만 최소한의 도덕으로 불리는 법에서부터 윤리 도덕까지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그 질서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적은 거의 없다. 만약 윤리와 도덕이 그저 인습이거나 혹은 공교육이나 기성 종교를 통해 교육받은 바가 나와 뜻이 다르다면 개인은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투쟁하거나 정반대로 공동체에 대한 일체성의 사랑으로 주체적으로 평화를 택함도 꽤 이상적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그 질서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며 살아간다. 안타깝게도 이 수동성은 무의식 속에 어린아이처럼 보상받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고 그 보상이 좌절되었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분노와 보복의 대상을 찾기 시작하고 애초에 스스로 질서 개선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할 능동성과 주체성은 수동성 아래 왜곡되어 자신보다 약자를 향한 폭력성 혹은 보수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낯선 이에 대한 적대감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그렇게 남이라는 소설 속 피라미드 밖에서 온 남이란 인물은 피라미드의 기득권 질서를 위한 희생양이 되었고 주변 인물들은 피라미드의 기득권 질서에서 밀려난 후 분풀이를 위한 희생양을 찾는다. 안정된 질서를 이룬 두 손이 만들어낸 욕망의 형상을 뚫고 나오는 또 다른 합장하는 손들이 보인다. 이 손들은 어디를 향해 기도하는 것일까? 이 손들은 어떤 욕망의 거울일까? 소설 남에서 등장하는 마을 주변 인물들은 자신들의 구조적 피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다른 약자나 타자를 향한 폭력성을 드러냄으로써 피라미드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피라미드 꼭지점에 천상의 귀를 향한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손들은 누구의 손일까? 어쩌면 이 손들은 기존 질서의 모순, 윤리 도덕의 이중성의 실체를 알게 된 후 더 이상 기득권과 밀착된 그 천상의 귀를 향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부패하고 모순된 질서를 깨뜨리기 위해 새로운 능동적 욕망을 품은 이들의 거울이 아닐까? 김유나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물귀신이라는 소재와 사람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타인의 육체를 오직 욕망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성적으로 유린한 후 버리는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행태를 마치 헌옷이 버려지는 것으로 표현한 작가의 상징에 착안하여 이를 점성하게 처녀자리에 비유하여 한 편의 시를 써보았다. 그런데 왜 처녀자리인가? 그 이유는
바로 지난 2000년간 하늘의 권좌를 차지했던 물고기 자리 시대가 끝나고 물병 자리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물고기 자리 시대에 지평선 아래로 밀려나야만 했던 대궁 별자리가 공교롭게도 처녀 자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고기 자리가 끝나고 물병 자리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처녀 자리가 지평선 위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주의 흐름에 밀려 힘을 잃어버린 처녀 자리가 다시 지평선 위로 올라오게 되는 물병 자리의 새로운 하늘에는 어떠한 새로운 질서와 윤리 도덕이 힘을 가지게 될까? 이 피라미드를 파괴하는 새로운 손, 바로 그 손은 어쩌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갔던 처녀 자리의 귀환은 아닐까?